나르시시스트 연인과의 싸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와 혼란을 야기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갈등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연인과의 싸움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와 통계, 사례 연구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의 성격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자신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상대방의 감정이나 요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요구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은 종종 그들의 조종과 통제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통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하하며 가스라이팅과 같은 심리적 학대를 사용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이 자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판단력에 혼란을 주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너는 항상 과민 반응을 해. 그건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와 같은 말을 통해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과 비난으로 인해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의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 연인과의 싸움에서 당신이 느끼는 분노나 슬픔은 정당한 감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러한 감정이 정당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그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며 이는 그들이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면 그들의 비난과 비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가진 문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의 한계를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려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에게 비난을 시작하면 나는 이런 식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며 대화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지키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에서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을 자극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비하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를 막고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2017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60%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면 그중 30%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는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 전문가와의 정기적인 소통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체계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라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 연인과의 싸움에서 큰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시를 비난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는 점차 자신의 자존감을 잃고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친구들과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상담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C의 경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잘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예로 D라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 연인과의 싸움에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D를 조종하고 비난하며 D의 자존감을 낮추려고 했습니다. D는 점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되었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D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며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D의 경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인정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이해하며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은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올바른 정보와 지원을 통해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연인과의 싸움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인정하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이해하며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고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